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박빙 승부가 펼쳐졌던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지역 정가의 관심은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 대통령 취임 후 곧바로 치러지는 일정상 대선 결과에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반면 박빙의 선거였던 만큼 어느 한쪽도 유리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로 나타난 지역 민심의 무게중심은 차이가 크진 않지만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어 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를 단순 대입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압승으로 끝난 지난번 선거와 양상이 뒤바뀔 가능성이 큰 편입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3주 만의 선거인 만큼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초기의 여론 흐름도 일단 국민의힘 쪽에 유리한 대목입니다.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아마 국민들이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대선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이 대선 패배의 후유증 수습에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는 점 역시 이런 전망을 뒷받침하는 근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초박빙의 대선 승리를 지방선거 완승의 동력으로 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힘을 실었던 유권자들이 민주당 지방 권력에 손을 들어주며 견제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의 광역 3곳 모두와 기초 16곳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현역 프리미엄도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대선 결과를 중심으로 형세를 가늠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지방선거의 셈법은 복잡한 셈입니다. 지역 정치권은 학연, 지연, 평판과 같은 여러 변수가 각 당의 공천이나 선거 전략과 함께 선거 판세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JB 김진호입니다. 보통 장례식은 사흘 정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최근 화장장을 찾지 못해서 4일장이나 5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이른바 화장장 대란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화장장 수용 규모를 갑자기 늘리기도 어려워 이런 대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화장시설을 예약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대전 정수원의 예약 상황을 살펴보니 이틀 뒤 예약까지 가득 차 있고 사흘 뒤에도 한두 자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대 6배 이상 비용을 더 내고 지역을 옮겨 화장을 하려 해도 인근 지역도 포화 상태라 화장 자체가 어렵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망자가 급증하며 전국 화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하루 최대 24곳까지 화장이 가능한 대전의 경우 기존의 10% 내외 여유가 있었지만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6명이 넘는 코로나 사망자가 추가되며 시설 공간이 부족해진 겁니다. 저희가 다 수화가 됐는데 코로나 사망자분이 급증하다 보니까 화장 수요만큼 그 이상으로 이제 사망자 발생되는 거죠. 화장장 대란의 여파로 고인을 보내지 못하자 장례식이 3일장에서 4일장, 5일장으로 마냥 늘어납니다. 이제 화장장 상황 때문에 4일장 하시는 상가, 5일장 하시는 상가도 가끔 나오고요. 거의 대부분이 4일장 하고 계시고. 장례가 길어지며 빈소도 부족해지고 일상으로 복귀를 준비해야 하는 유가족도 지쳐갑니다. 지난달까진 코로나 사망자의 경우 별도로 시간을 편성해 화장을 했지만 이젠 일반 사망자와 함께 화장을 하다 보니 자리는 더욱 부족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화장장에선 부랴부랴 전체 화장의 수를 한 차례 더 늘려 수용 능력을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정점이 아닌 데다 사망자도 더욱 늘 것으로 보여 화장장 대란도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850명으로 이틀 만에 2만 명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대전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유성구의 한 병원에서 직원과 환자 14명이 추가되는 등 하루 사이 7,212명이 확진됐고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대전 지역의 코로나19 PCR 검사 확진율은 73.5%를 기록해 처음으로 70%를 넘겼고 전날 90대 확진자 1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292명이 됐습니다.
충남에서도 천안 3,595명, 아산 1,720명 등 1,798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330명이 됐습니다. 세종에선 1,840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오는 17일 밤 자정까지 자택에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허 시장은 오늘 오전 PCR 검사에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예방 백신 3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로 특별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는 이택구 행정부 시장이 대행하고 허 시장은 자택 치료 뒤 신속 항원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면 18일부터 출근하게 됩니다. 지난달 13일에는 이춘희 세종시장이 무증상 상태로 코로나19에 확진됐다 복귀한 바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에 일주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다행히 메마른 땅을 적셔줄 봄비가 예보돼서 산불이 잦아들지 주목됩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산이 검게 그을렸고 열기가 가시지 않는 듯 땅에선 연기가 계속 피어오릅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공주시 우성면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입니다. 비슷한 시각 서산시 지곡면에서도 입산자의 실화로 산불이 났습니다. 지난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28건입니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약 2달 동안 벌써 20건이나 산불이 났습니다. 일주일 넘게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 울진 산불을 포함해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는 이유는 지난 겨울 내린 비나 눈이 역대 가장 적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의 전국 평균 강수량은 13.3mm로 27.8mm의 1987년 최소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대전은 7mm밖에 오지 않았고 천안 12mm, 금산 12.7mm 등 충남 일부 지역도 최소치를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부터 반가운 봄비 소식이 있어 대전과 세종에 내린 건조주의보가 해제될지 주목됩니다. 내일 오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 모레부터 14일까지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 10에서 30mm가량의 비가 쏟아질 예정입니다. 기압계 흐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30mm 정도이고 비가 내리는 시간이 길어 대기 건조 및 가뭄 해결에 일정 부분 도움은 있겠습니다. 산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산림청 진화대원도 봄비 소식이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헬기와 진화 인력으로 진압이 어려운 지형도 불을 끌 수 있는 데다 땅이 젖으면서 추가 산불도 방지할 수 있어서입니다. 공중 습도가 높아지면 불씨로부터 좀 적셔지는 역할들을 하니까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단비가 꼭 휴식이 될 수 있는 그런 단비가 되었으면 하는. 오는 18일에도 충청권에 비 소식이 있어 봄비가 더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어제 저녁 6시 30분쯤 금산군 복수면의 한 식품 공장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화재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내부 83제곱미터와 면과 양념 등 식자재가 불에 타 3,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확보한 CCTV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농약에 중독돼 쓰러졌다 구조된 천연기념물 독수리 3마리가 건강을 되찾고 오늘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독수리들은 지난해 3월 아산과 태안 일대에서 농약 중독 피해를 입은 채 쓰러져 있다.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의 치료와 보살핌으로 건강을 되찾았고 서산시 구조센터는 오늘 천수만에서 독수리에 대한 야생 방사 행사를 가졌습니다. 독수리들은 동물 폐사체를 먹이로 삼기 때문에 농약 중독에 따른 2차 피해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종시 원도시민 조치원은 경부선 철도가 100년 넘게 도심 한복판을 지나면서 동서가 사실상 차단됐었죠. 이런 가운데 철도 밑으로 동과 서를 연결하는 관통도로가 4년간의 공사 끝에 드디어 개통됐는데요. 세종 구도심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테이프를 자르고 공식 개통을 알리자 차량들이 시원스레 도로를 빠져나갑니다. 지난 1905년 경부선 철길이 놓이면서 조치원 도심이 동과 서로 분리돼 생긴 오래된 불편이 해소되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1.5km를 돌아서 좁은 굴다리를 이용했는데 철도 아래를 관통하는
길이 270m, 왕복 4차선의 지하차로가 생겨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겁니다. 이제 30분 걸리던 이동 시간이 단 5분이면 오갈 수 있고 하루 16,000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보여 출퇴근 때 교통체증도 풀리게 됐습니다. 시내와 단절됐던 도로가 가까이 되니까 시내에 가기가 우선은 주민으로서는 가장 편리할 것 같고요. 또 동서로 이동이 원활해져 침체된 서부권 발전은 물론 도심 전체가 균형을 갖춰 조천 복합 커뮤니티 신축 등 연계된 사업도 활발해져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동서 연결도로의 개통이 반가운 건 세종 북부권 발전의 시발점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교통 인프라의 확충은 정부가 주도하는 조천 일대 7,0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사업에도 호재가 돼 조천이 주변 배후 도시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교통 효율성도 높아져 오랫동안 공을 들인 인근 산업단지들을 연결하는 우회도로 개설도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조천의 인프라가 만들어지고 문화와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은 우리 세종시가 남북 간에 고루고루 균형 있게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리라 생각합니다. 지지부진했던 세종 북부권 활성화가 이번 조천 동서 반통도로 개통을 연결고리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도주한 용의자의 이동 경로를 지능형 영상 분석 시스템으로 파악하고 드론을 활용해 용의자를 추적하는 지능형 관제 시스템이 세종시에 선보였습니다. 세종시는 사람이나 차량 식별, 동선 추적, AI가 실신이나 싸움 감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알림 서비스 등이 가능한 지능형 영상관제 활용시연회를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주요 도로에 설치된 차량 번호 인식용 CCTV가 아닌 일반 반복용 CCTV에서도 차량 번호 인식이 가능하며 현재 세종시와 전자통신연구원이 협력해서 연구개발 실증을 추진 중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청양군 남양면의 한 주택 내 찜질시설에서 62살 문모 씨 등 일가족 3명이 의식을 잃은 채 마을 주민에 의해 발견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이 찜질시설 보일러에서 유출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이 FC 안양을 상대로 내일 시즌 첫 홈 경기를 치릅니다. 하나시티즌은 홈 개막전에서 시즌 첫 승에 도전하는데 지난달 27일에는 광주 FC전에서 0대2로 패했고 부산 아이파크전에서는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대전은 홈 개막전을 맞아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겠다는 각오로 지난해 홈 경기에서는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기록했고 안양을 상대로 최근 10경기에서 5승 4무 1패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